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불패 신화, 이번엔 깨질까요? 부동산 대책 발표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최철승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사무관님,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다라는 어떤 내용, 언론 보도가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8.2 대책 이후에 시장 변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대책 전에 꽤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가격 지수 변동률로 0.3% 정도 상승했는데 이번에 대책 이후에 이번 주를 보면은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주택시장이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또 보면은 가장 집값 상승세가 높았던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이 4개 구에서 집값 하락세가 좀 짙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지표로 딱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지난 10일 3 대책이 있었고 또 6.19 대책이 있었고 이번에 8.2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 이전의 대책들과 이번 대책 딱 어떤 차이 좀 있는 겁니까? 예, 작년 11.3 대책 같은 경우에는 청약시장에 대한 안정을 중점을 두었고 네. 또 올해 6.19 대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으로서 성격이 있었는데 이번 8.2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이라든지 세제, 금융, 또 청약제도, 또 거래질서와 같이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하려고 노력해온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투기 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의 근원지였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제도적 규제 방안도 도입하였습니다. 네, 좀 투기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그 8.2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지표상 나타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일단 먼저 집값이 왜 불안해졌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최근에 집값이 불안했던 원인은 일단 저금리로 인해 레버리지 투자가 좀 쉬웠다는 것이 있고 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규제 완화도 또 한몫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좀 늘어났고 또 집값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번 대책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투자 수요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괄적인 대책을 도입했기 때문에 또 빠르고 충분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들이 또 지표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투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실 그 주변의 지역에서는 좀 풍선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가 있기도 한데 이 투기 과열 지구가 투기 지역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지정하는 제도이고요. 네. 저희가 과열이 발생한 지역에만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예,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물가보다 크게 오르는 지역 중에서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판단 기준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또 투기지역은 물가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이 물가보다 130% 이상인 경우 또는 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과 또 전체 전국의 주택가격을 비교를 해서 전문적인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정비사업 규제가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되었던 또 정비사업에서도 규제를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주의가 양도되지 않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나중에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청산해서 나가야 되게 되는데요. 또한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을 저희가 유예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도 2018년 1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보고 계신데 또 재개발의 경우도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서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저희가 금지하였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그 하한 비율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최소 5%, 또 서울은 10%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 정비사업 규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달라졌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그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예.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좀 중과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지난 11.3 대책과 6.19 대책으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게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올라가게 되고 네. 3주택자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중과되게 됩니다. 예. 기존에 또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오랜 기간 집을 가지고 있다 파는 경우에 또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뀌어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기존 주택 유형 또 대출 만기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LTV, DTI도 굉장히 좀 관심사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요즘 이제 금융 규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네. LTV는 집값에서 몇 %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비율이고 DTI는 자신의 소득에서 연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해서 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1, 2금융권이라든지 대출 구조에 관계없이 LTV, DTI가 40%만 적용이 되게 되는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정 중에 있는 동안에 LTV, DTI가 강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기존 규정에도 강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금융위원회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LTV가 50%에서 60%, 투기지역은 LTV가 40%에서 60%가 적용되게 됩니다. 예, 그 LTV, DTI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용어인데 아마 예. 우리나라 많은 분들께서 이 용어만큼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굉장히 강화되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이 주택에 실제 들어가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집을 매수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일 이후에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되고 또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받아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이기 때문에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서류나 절차를 또 지자체에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리고 또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도 사실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요새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많은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주택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연간 17만 호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인데 이 중에서 10만 호 정도를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또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5만 호 정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의 정책 방향은 투자 수요는 유입을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억제하는데 이 양질의 주택은 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공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책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최철승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